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2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번에 라이팅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거기서 제외됐었던 렌더 엘리먼트라고 하는 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렌더 레이어라고도 하고요. 렌더 패스라고 하고 혹은 렌더 엘리먼트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합성을 조금 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별도의 구분된 렌더 패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합성을 하기 위한 별도의 렌더 레이어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렌더 엘리먼트는 렌더 세팅 창에서 자, Vlay라고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렌더 엘리먼트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잠시만요. 툴을 안 켜서 자, 요 좌측에 있는 게 기본으로 내가 고를 수 있는 여러 개 렌더 패스들이고, 여기서 우측에 추가를 해서 내가 어떤 렌더 패스를 뽑을 건지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으로 합성을 하기 위한 거고, 어, 어떤 어떤 걸 만들기 위한 거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최종 아웃풋 이미지예요. 최종 파이널 뭐 아트워크라고 해서 최종 이미지인데, 이거를 렌더 한 번에 뭐 모델링이랑 텍스처를 아무리 얹고 라이팅을 잘 주고 해도 렌더를 걸어서 한 번에 이 이미지를 완성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겠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그래서 렌더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 별도의 렌더 패스들을 통해서 이 최종 아웃풋의 퀄리티를 원하는 퀄리티만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작업물이 요거고, 뭐 요거는 그냥 별 다른 게 없는 그냥 오브젝트 회색의 렌더 이미지를 뽑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각각의 렌더 패스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렌더 패스인지 여기에 이름들이 적어져 있죠. 뭐 노멀 맵이라고 하면은 뭐 사물의 모델링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고 나온 디테일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게 노멀 맵 혹은 범프 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감, 이 앞쪽에 있는 걸 뭐 포커스를 우리가 뭐 앞쪽에 있는 게 흐릿하게 보이고 뭐 뒤쪽에 있는 게 진하게 보였다가 갑자기 앞쪽에 있는 게 진하게 보이고 뭐 뒤쪽에 있는 게 다시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작업을 해주기 위한 G 뎁스 맵, 포커스 작업을 하기 위한 G 뎁스 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맵이 있는데, 요거는 얼핏 보면은 뭐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림자랑은 개념이 살짝 다른, 뭐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사물과 사물 오브젝트에 들어가고 나온 이 구조에서 생기는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디퓨즈는 그림자랑 뭐 조명이 완전히 제외된 그냥
컬러 자체, 이 색만 가지고 있는 텍스처 색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맵을 디퓨즈라고 하고요. 컬러랑 같은 개념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라이팅은 빛이 적용된 부분만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광원이 맺히는 부분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이렇게 해놓고 이런 렌더 패스들을 각각 하나의 렌더 패스라고 해요. 이런 렌더 패스들을 합성,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나 합성 작업을 통해서 이런 최종 아웃풋 이미지를 좀 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패스들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클로즈업 이미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림자라던가 광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리플렉션 맺히는 부분을 더 효과를 주고 이런 글로우 빛이 특수 효과라고 하죠. 빛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합성을 통해서 최종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좀 빨리 이렇게 돌려놓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이미지도 있고 저번에 모델링 포트폴리오 모델링 포트폴리오 이런 거 보면은 네,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본인이 모델링을 하나를 해서 이런 턴어라운드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가 안 들어간 버전의 렌더 패스를 하나 뽑고 근데 빛과 그림자랑 광원은 들어간 요런 렌더 패스를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만 들어간 건 아니고 요거는 그림자도 살짝 들어가고 두세 개 정도의 패스를 합쳐서 이런 장면을 만든 것 같아요. 렌더 패스랑 자, 요렇게 여러 개의 지금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GI를 넣고 빛을 넣고 여기에 리플렉션 반사되는 재질을 렌더 패스를 또 합성을 하고 스페큘러 광원을 또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이런 빛이 들어간 부분을 고요 그림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기본적으로 많이 합성을 하는데 쓰는데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진하게 표현을 하고 밝은 곳은 더 밝게 할 때 쓴다든지 그 다음에 Gdepth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아래 적어져 있죠. Gdepth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포커스를 날려주고 여기는 쨍하게 보이게 그런 거리감을 표현을 해줄 때. 그 다음에 포그는 안개처럼 이렇게 뒤쪽은 뿌옇게 합성을 지금 여러 개의 와이어 프레임 버전도 있고 오클루전이랑 스페큘러 광원 두 개를 합쳐진 렌더 패스 두 개를 합친 이런 씬도 있고 그
그다음에 RGB라고 돼 있는 요거는 ID 패스인 것 같아요. ID 패스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합성을 좀 편하게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부분 녹색으로 지정을 해놓고, 혹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컬러로 구분을 해놓고, 내가 이 파란색 부분에만 뭐 빛을 줘야지, 아니면 이 파란색 부분만 더 밝게 합성을 해야지, 아니면 파란색 부분에 뭔가 다른 소스를 얹어서 색을 뭐 변화를 주거나 할 때 이 컬러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아이디, 컬러 아이디 패스를 뽑습니다. 요거는 또 한번 뭐 반복해서 나오는데, 기본 디퓨즈, 기본 컬러만 들어간 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라이팅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별도의 패스가 없다 그러면, 요렇게 뭐 아무리 텍스처 작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더라도 이런 밋밋한 작업물밖에, 결과물밖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합성 퀄리티를 좀 올려주기 위해 다른 패스를 뽑아서 하나씩 올려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자, 보면은 속도를 좀 그림자, GI랑 그림자를 올리고, 광원이랑 그다음에 반사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자체 발광하는 부분도 합성으로 넣어주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넣어주고, 지뎁스 요 부분 포커스를 좀 더서 거리감을 올려주고, 포그 안개로 거리감을 더 나타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장의 이미지라면은 뭐 포토샵에서 충분히 합성을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누크나 뭐 에펙에서 시퀀스들을 이렇게 효과를 줘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일 때는 포토샵에서 하고, 뭐 이게 움직이는 영상이다 그러면 에펙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뭐 돼 있다면은 그거를 쓰면은 좋겠는데, 그 렌더 한 장 한 장 거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큐브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큐브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선을 렌더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단순한 와이어 구조보다 조금 와이어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와이어들이 좀 많아야 좀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들을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는 Vlay에 GI를 켜놓고, 그다음에 이 친구의 뭐 기본 색을 정해놓고 렌더를 걸게요. Vlay 셀프 바 탭에 가시면은 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요 Vlay 메뉴에 요 공 모양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매테리얼, Vlay 매테리얼이 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적용된 채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만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으로
지정을 해 놓고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렌더 엘리먼트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했더니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Vray 매테리얼을 적용을 하는 순간 디폴트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라이트를 하나를 뭐 추가를 해줘야 뭔가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 돔 라이트를 그냥 하나 전체 이렇게 야외 조명처럼 돔 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 놓고 렌더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부분의 빛 자체, 요 빛이 자체가 렌더가 되기 때문에 하얗게 빛이 하얀 빛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렌더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요 라이트, 돔 라이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그 항상 가운데 있는 요 라이트만 선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웃라이너에서 Vray 돔 라이트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누르면 나오는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옵션 메뉴에 가시면은 이 내가 선택한 Vray 돔 라이트의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Vray 라이트 돔 쉐입이 붙은 요 친구의 옵션에 가시면 이 렌더 이 라이트에 렌더가 되는 거를 켤 건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켜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렌더를 했을 때 요 빛 자체가 렌더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죠. 이 라이트의 특징. 그리고 요 Vray 프레임 버퍼라는 이 렌더 창을 보시면은 좌측에 RGB 컬러라고 항상 돼 있고 RGB 그다음에 세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컬러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알파예요. 알파. 여기 검은 부분은 렌더가 안 된 비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흰색은 렌더가 된 오브젝트만 딱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 보시면은 RGB 컬러라는 부분이랑 알파 부분 두 가지의 패스가 렌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의 렌더 패스가 됐고 여기에 별도로 내가 다른 렌더 패스들을 추가를 해줘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놓고 내가 요 선들을 아까 그 와이어 프레임처럼 이 선만 좀 뽑아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제가 요렇게 막 카메라를 돌려서 렌더를 하면은 내가 요렇게 뽑았을 때랑 좀 안 맞기 때문에 카메라를 하나 만들까요? 아니, 그냥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와이어 프레임을 렌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하는 방법은 이 쉐이더, 하이퍼 쉐이드라고 하는 창에서 지금은 아웃라이너 꺼버리고 하이퍼 쉐이드라는 창에서 지금 이 주황색 매테리얼만 여기에 적용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주황색 매테리얼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야의 기본 쉐이더 중에 마야의 기본 쉐이더 가장 위에 있는 기본 쉐이더 중에 그냥 서페이스 쉐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해서 그냥 아무 색도 없는 아무 색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검은색으로 얘를 다 덮어버리는
그 암흑 같은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를 여기에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하기 전에 일단 요거 쉐이더를 좀 만져 볼게요. 그다음에 서페이스 쉐이더라는 친구의 아웃 컬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흰색이면 흰색, 내가 원하는 컬러로 얘를 아예 다 덮어버립니다. 그림자고 뭐거 없이 이렇게 단색으로 덮어주는데, 요 컬러를 이런 내가 지정한 컬러가 아니라 별도의 컬러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창이 뜨죠. 그래서 이 창에서 V-Ray 엣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V-Ray 엣지. 요거를 컬러 부분에 이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V-Ray 엣지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 쉐이더가 표현이 되는지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매테리얼 뷰어에서 요 하드웨어라고 돼 있는 부분을 V-Ray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이렇게 V-Ray 매테리얼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영상에서 봤던 거랑 좀 반대로 돼 있죠. 검은 부분, 흰 부분 이렇게 선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밑에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선의 색이 지금 흰색으로 돼 있고 바탕색이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색을 까맣게 하고 바탕색을 흰색으로 해 주시면은 이런 모양을 가질 수가 있고, 다음에 밑에 있는 픽셀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1로 하면은 약간 선이 좀 두껍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0.7 아니면 0.5 정도로 얇게 변화를 줘서 줄 수가 있어요. 0.1로 하면은 굉장히 선이 얇게 표현이 되겠죠. 좀 지글지글해 보이기 때문에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3 이렇게 뭐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0.5로 놓고 이 서페이스 쉐이더를 요 친구한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오브젝트 선택하고 얘를 어떻게 렌더를 할 건지, 나는 요 쉐이더를, 지금 요 쉐이더죠, 얘를 얘한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하시면은 지금 까맣게 보이지만 렌더를 해 보면은 이렇게 RGB 컬러에서 요 주황색 쉐이더가 적용된 게 아니라, 자, 아까 만든 서페이스 쉐이더가 적용된 엣지 버전, 요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저는 주황색 이미지 그 조명이 들어간 컬러 버전도 뽑고 이 와이어 버전도 같이 렌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쉐이더를 따로 만들어서 이 와이어 프레임 버전을 뽑기 위해서 이 쉐이더를 만들고 적용을 시켜서 렌더를 뭐 주황색 버전으로 된 것도 렌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 와이어 프레임이 적용된 버전도 렌더를 또 한번 하려면은 요거를 바꿔주는, 쉐이더를 바꿔주는 작업도 또 해야 되고 렌더도 다시 걸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렌더 패스를 통해서 그냥 렌더를 할 때 한꺼번에 뽑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얘는 노란색, 주황색으로 다시 적용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아까 지금 렌더를 하면은 그냥 RGB 컬러가 주황색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좀 조명이 세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렌더 엘리먼트라고 하는
렌더 세팅에서 렌더 엘리먼트라고 하는 탭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뭐 그 아까 엣지 버전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Vlay에서는 기본으로 그 엣지 패스는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제가 렌더 패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엑스트라 텍스처라고 하는 엑스트라 텍스라고 돼 있는 친구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애드를 눌러 주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이 엑스트라 텍스라고 하는 애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추가가 됐는데 지금 추가가 돼 있으면은 여기에 엑스트라 텍스라고 하는 애가 생기죠. 근데 클릭을 해 보면은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까맣게 나오죠. 그다음에 알파랑 RGB 컬러, 그다음에 엑스트라 텍스 이런 식으로 패스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 이 엑스트라 텍스 부분을 선택을 클릭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이렇게 뜨겠죠. 요 활성 창에서. 그래서 요 이 옵션 창에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텍스처를 넣을 건지 본인이 골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아까 서페이스 쉐이더에 우리가 추가를 해줬던 것처럼 여기에 별도의 쉐이더를 별도의 텍스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Vray 엣지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옵션 창이 뜨죠. 그래서 엣지 컬러를 까맣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그 다음에 픽셀 부분을 0.5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을 여기서 엑스트라 텍스처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여기서 구분을 하기 좀 쉽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엣지라는 렌더 패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로 바꿔주시고 어트리뷰트 창에서 나오는 파일 네임 서픽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엑스트라 텍스가 아니라 엣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렌더를 했을 때 이렇게 보시나요? RGB 컬러랑 알파, 그 다음에 엣지, Vray 엣지가 들어간 엣지라는 렌더 패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프레임 버퍼에서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저장을 해 주셔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렌더를 할 때는 요 렌더에 배치 렌더를 해야 애니메이션 렌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치 렌더를 하시게 되면은 요 세 개의 패스가 동시에 렌더가 되게 됩니다. 동시라기보다는 이 한 프레임을 렌더를 할 때 RGB도 렌더하고 알파도 렌더하고 엣지도 렌더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또 세 가지 패스를 렌더하고 또 다음 프레임으로 세 가지 패스를 렌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 내가 선택한 패스들을 동시에 렌더를 해서 나중에 합성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엣지 패스를 제가 추가를 했고 다음으로 뭐 많이 쓰는 게 이 가장 밑에 있는 Gdepth, 아까 거리감을 표현할 때 나오는 Gdepth를 더블 클릭 해 볼게요.
그리고 또 이름이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냥 gdeps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렌더를 해 보면은 gdep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요렇게 윤곽이 잡혀 있어요. 요게 거리감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거리감을 표현을 할 수 있는 맵인데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 좀 단순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거리감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깊이감이 있는 Z축으로 그런 깊이감이 있는 뭐 오브젝트가 있다 했을 때 얘를 렌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눠진 뎁스 맵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 번에 이렇게 RGB 컬러 그 다음에 V-Ray 엣지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gdep스 맵을 보시면은 요 먼 곳일수록 지금 흰색 그 다음에 카메라를 기준으로 카메라랑 가까운 부분은 지금 검은색에 가깝게 그 다음에 카메라랑 먼 곳은 흰색에 가깝게 요렇게 표현이 된 뎁스 맵을 렌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클루전 맵 아까 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되네. 여기를 보시면은 이 그림자랑 조금 나중에 가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런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요런 굴곡이 생기면서 오브젝트에서 음영이 지는 부분.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음영이 지는 게 아니라 요 오브젝트랑 오브젝트 사이에 좀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어, 사람이 빛을 받았는데 콧구멍 부분은 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쪽으로 구멍이 좀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이 되죠. 그런 자체적인 사물과 사물 간의 거리, 굴곡에 의해서 생기는 음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래서 요 바퀴랑 바닥이랑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음영이 지는 거고 요 이렇게 바퀴 살이라 그러나 요 트랙 부분에 사이에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그림자가 진 것처럼 음영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음영들을 자체 오브젝트의 거리에 의해서 생기는 음영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자체 오브젝트에 음영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지금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뽑아봤자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음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중 팩트를 좀 만들면은 그리고 얘도 뭐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도 아까 V-Ray 그 엣지랑 똑같습니다. 그 여기 그 V-Ray가 아닌 뭐 아놀드 렌더러나 다른 렌더러는 이 렌더 패스 골라주는 거나 쉐이더 메테리얼 골라주는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쉐이더가 있어요. 근데 V-Ray에는 없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 텍스처
요거를 또 추가를 해줄게요. 별도의 엑스트라 텍스처를 추가를 해주고 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OCC라고 좀 줄여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OCC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V-Ray 엣지가 아까 엣지만 렌더를 하는 거였고 요 위에 보면은 V-Ray 더티라고 있습니다. 더트라고 돼 있는데 V-Ray 더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요게 오클루전 맵이에요. 그래서 뭐 별도로 좀 건드리지 않더라도 오클루전 모드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특별히 옵션을 건드리지 않아도 아까 GDEPS 맵이었고요. 요거는 OCC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너무 진하게 좀 생겼는데 거리를 조금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뭐 가까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요렇게 좀 보면은 배경도 하나 만들어 보죠. 네. 바닥이랑 벽면 정도만 이렇게 세워서 렌더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물과 사물 간의 거리에 의해서 생기는 음영인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흑백으로 돼 있죠. 그래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 맵들을 나중에 포토샵이나 에펙에서 좀 멀티플라이 그 모드로 좀 합성을 해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맵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옵션은 오클루전 맵에 대한 옵션은 수치는 텍스처에 아까 요 수치를 건드려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세기가 뭐 10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해놓고 뭐 사용을 좀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뭐 특별히 만지진 않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자, 여기에 뭐 ID라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오브젝트 ID, 멀티매트 ID, 매테리얼 ID 그런 ID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얘만 나중에 합성 효과를 통해서 얘만 빛나게 하고 싶어요. 이 마야 자체에서 뭐 얘를 빛나게 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지만 렌더를 그냥 걸어 놓고 나는 합성 작업으로 얘를 좀 빛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저런 ID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ID 패스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이 되는 오브젝트 나는 이 오브젝트만 ID 별도의 ID를 줘서 얘만 구분을 하겠다 이럴 때랑 아니면 나는 얘만 좀 빛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이퍼 쉐이드에서 주황색이 아닌 다른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파란 애를 만들어 놓고 얘랑 이렇게 네 개의 오브젝트를 파란 애로 적용을 한 다음에 나는 요 파란색 매테리얼이 적용된
애들만 전체적으로 매테리얼로 구분해서 아이디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선택한 애만 적용을 해서 뭐 매테리얼이 어떤 게 됐든 내가 선택한 애로 아이디를 주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쉬운 게 매테리얼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색이 아니라 매테리얼 자체가 지금 두 가지의 매테리얼이 있죠. 그 다음에 주황색 매테리얼, 파란색 매테리얼이 있는데 나는 요 파란색 매테리얼을 나중에 합성으로 뭔가 효과를 주고 싶다 할 때 이 친구한테 일단 아이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주는 방법은 지금 이 친구를 선택을 하면은 가장 우측에 이 친구가 적용된 파란색 매테리얼을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볼 수 있겠죠. 상세 옵션을. 이 옵션 창을 다 닫으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네, 이 Vray 매테리얼 파란색 매테리얼의 위에 보시면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ray 가장 밑에 Vra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테리얼 아이디 체크하는 게 있어요. 요걸 체크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가장 밑에 엑스트라 Vray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 원래 체크를 안 하면은 원래는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요 매테리얼에 요 파란색 매테리얼에 매테리얼 아이디를 부여를 하겠다를 체크를 해 주시면 요게 뜨고 요거 옵션 창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아이디가 있어요. 하나는 매테리얼 아이디고 하나는 멀티 매트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위에 매테리얼 아이디는 검은색에서 흰색 사이에 있는 요 컬러 값, 이 흑백의 음영을 가진 컬러 값으로 이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매트 아이디는 1부터 15, 15까지밖에 안 되나? 네, 더 되네요. 그래서 숫자로 구분되는 아이디 값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뭐 0은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0은 없는 거고 1부터 15 사이에 있는 숫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줘보죠. 색을 컬러를 요런 뭐 애매한 회색으로 컬러를 줘보고 그 다음에 멀티 매트 아이디를 1번이라고 하는 애를 줘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아이디 패스가 있죠. 매테리얼 아이디랑 멀티 매트 아이디. 요거를 랜덤 아까 엘리먼트 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매테리얼 아이디라는 애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멀티 매트 아이디 멀티 매트가 있고 멀티 매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붙은 애를 추가를 해줬어요. 두 개를.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희끄무리한 회색, 그 다음에 1번이라는 아이디 두 개가 뭐 어떻게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은 자, 지금 렌더 패스가 추가돼서 계속 동시에 렌더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매테리얼 아이디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은 이 파란색이 적용된 부분에 요런 컬러 값을 가진 패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매테리얼 적용된 부분만 내가 아이디를 부여한 요 컬러 값이 들어가 있죠. 다른 부분은 그냥 블랙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매테리얼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멀티 매트 아이디는 자 1번을 부여를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덮여서 똑같은 부분이죠. 요 파란 매테리얼에 제가 아이디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파란 매테리얼이 적용된 애는 다 빨간색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1번이 그냥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 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으로 만약에 바꾸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이렇게 똥색인가? 네. 약간 누런색, 노란색도 아니고 누런색. 그 다음에 4번이 파란색. 그래서 뭐 ID 패스로 구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 이렇게 숫자 막 10 몇 번까지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뭐 이상한 색이 이제 되겠죠. 숫자가 높아질수록. 근데 보통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만 구분을 해서 1번, 2번, 4번 정도로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테리얼 아이디는 좀 이 컬러 값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잘 쓰진 않고 멀티 매트 아이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멀티 매트 아이디를 좀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매테리얼 아이디는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리무브 선택을 하고 리무브 해주시면 지워지겠죠. 이렇게 멀티 매트 아이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주황색 부분에도 아이디를 부여를 해 볼게요. 파란색 매테리얼, 요 매테리얼에 제가 4번이라는 파란색으로 렌더가 되는 4번 아이디를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주황색 매테리얼에도 이 친구 선택하고 Vray 매테리얼 부분에서 어트리뷰트에 Vray의 매테리얼 아이디를 부여를 한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옵션 창에서 친구를, 아까 얘가 4번이었으니까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컬러를 주면 되겠죠. 뭐 2번 이렇게 주면은 이런 아이디 패스 멀티 매트 아이디를 이런 패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매테리얼이 적용된 부분은 파랗게, 그 다음에 노란색 매테리얼이 적용된 부분은 녹색으로 이렇게 적용된 맵을 일단 뽑아 놓고 포토샵에서 나는 파란색 부분만 컬러 픽을 해서 사용을, 이 부분만 매트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녹색 부분만 매트를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매트로 쓰기 위해서 컬러로 구분을 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니라 아까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아이디를 주는 방법이 또 있겠죠. 요거는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서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뭐 똑같이 파란색을 적용을 할게요. 자, 매테리얼 아이디로 구분을 매테리얼 멀티 매트 아이디로 구분을 해버리면은, 내가 만약에 요 원 기둥 부분만 나는 아이디를 주고 싶은데 얘랑 재질도 똑같아야 되고 컬러도 똑같아야 돼요. 같은 쉐이더를 사용한 상태에서 나는 얘한테만 아이디를 별도로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 아이디입니다. 멀티 매트 아이디는 이제 매테리얼로 구분된 애를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거고, 같은 매테리얼 상태에서 오브젝트만 별도로 아이디를 주고 싶을 때가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죠. 그래서 요 친구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보시면은 아까는 매테리얼 아이디였기 때문에 요 매테리얼 부분이 있는 곳에서 아이디를 줬지만 지금은 요 오브젝트에 요 쉐입이라고 붙어 있는 요 탭에서 어트리뷰트의 Vray 탭을 가시면은 밑에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매테리얼의 매테리얼 아이디, 그 다음에 요 오브젝트 자체에 쉐입이 붙은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의 Vray에 가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도 체크를 해 주시면 가장 밑에 똑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숫자로 구분을 해 주는 메뉴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컬러는 똑같아요. 1번이 1, 2, 4번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사용을 해서 얘는 1번으로 제가 빨갛게 렌더를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내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 아이디 패스가 있어야 저게 뽑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애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렌더를 해보면 멀티매트 아이디는 아까 매테리얼로 구분된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이디가 가장 밑에 있겠죠. 오브젝트 아이디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맵들을 통해서 합성 작업을 하는 거죠. 칼라 기본으로 요 이미지에서 만족을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나는 이 다른 패스들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좀 디테일을 올리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배경을 조금 멀리 해서 그 뎁스맵 값이랑 조금 합성을 살짝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뎁스맵을 쓰려면은 이게 좀 앞뒤가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는 게 좋아서 조금 이렇게 거리 값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주려면 이런 각도에서 뽑으면은 카메라랑 가까이 있는 부분, 뭐 멀리 있는 부분, 벽이 가장 멀겠죠. 요 정도로 렌더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렌더를 애니메이션 렌더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한 장 이미지 렌더를 하겠습니다. 자, 렌더 세팅 창에서 요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렌더를 하는 것마다 요 폴더에 저장이 돼요. 내가 렌더를 걸었던 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 폴더를 가보면은 저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라는 폴더에 이렇게 제가 렌더를 걸었던 게 계속 저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다 지우고 다시 렌더를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2, 3, 4, 5, 6, 7 7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알파는
없어요. 알파베트는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알파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를 제외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렌더 패스들이 이렇게 렌더가 되게 됩니다. 자, 한 장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한번 해보죠. 포토샵에서 자, 요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새참 자, 요 친구를 오픈을 해놓고 알파 영역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투명한 부분이 포함된 이런 맵이 있고, 여기서 아까 이제 오클루전 맵을 기본으로 한번 올려보죠. 여기다가 올리면 이런 레이어가 생겨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오클루전 맵을 멀티플라이 모드로 이렇게 합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이 확실히 어떤 느낌이 사는지, 이런 경계 부분, 모든 경계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레이어를 뭐 커브를 이렇게 왜 안 되지? 뭐 커브를 준다던가 레벨을, 포토샵 너무 오랜만에 켜서 다 까먹었네. 커브를 줘서 아까 이 오클루전 맵의 음영을 좀 뭐 진하게, 더 진하게 한다든지 좀 더 밝게 한다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맵을 효과를 줘서 경계 부분이 좀 살아나는 그런 맵을 이런 식으로 합성을 통해서 좀 덜 밋밋하게, 지금은 뭔가 붕 떠 있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경계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해볼게. 요런 엣지 모드, 요것도 얹어서, 요것도 뭐 멀티플라이 모드로 하면은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선을,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으로 덮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장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에펙에서 한번 합성을 해보죠. 다시 에펙에서 똑같이 요 애들을 다 그냥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이걸
이름이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컬러 아니면 베이스라고 이름을 바꿔놓겠습니다. 요 애가 기본이죠. 기본 뭐 이게 한 장의 이미지든 아니면은 뭐 시퀀스든 애니메이션 렌더를 하게 되면은 얘를 시퀀스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러 장의 그 시퀀스 데이터로 불러오시면 되고 그거는 에펙 수업 다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오클루전 맵 OCC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뭐 영상이다 그러면은 오클루전 맵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오클루전 맵을 멀티플라이로 얹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오퍼시티 뭐 키를 주면은 2초 기준으로 오퍼시티가 있는 버전에서 없는 버전으로 가는 합성 단계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엣지도 이름을 엣지도 올려주고 또 멀티플라이 모드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오클루전 맵 엣지 이렇게 합성이 되는 단계를 뭐 표현을 해 줄 수도 있겠죠. 이게 한 장의 이미지로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한 장이 아니라 뭐 동시에 적용되는 시퀀스일 때도 당연히 같은 효과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안 했지? 아이디랑 뎁스맵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일단 묶고요. 한번 컨트롤 시프트 C 해서 컴프로 한번 묶을게요. 나오고 뎁스맵을 이렇게 얹은 다음에 지금 조금 거리가 뭐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 자 뎁스맵 패스를 제가 같이 올렸고 아래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요 얘를 꺼버리고 기본 요 친구에 뭐 렌즈 블러 같은 거를 적용을 하죠. 카메라 렌즈 블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베이스에 카메라 렌즈 블러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블러가 먹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먹었는데 여기에 블러 맵을 보시면 레이어를 어떤 소스를 사용을 해서 블러를 적용을 할지 골라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뎁스 맵 레이어를 내가 소스로 쓰겠다. 그러면 지금 뭐 티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본이라서 조금 올리면은 이렇게 멀리 있는 거는 포커스를 날려주고 혹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인버트 하면은 앞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를 흐리게,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진하게 뭐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뎁스맵도 그 옵션을 마야에서 렌더를 할 때 뎁스맵 옵션을 좀 건드려 주시면은 요 거리값 수치로 어디를 뭐 흰색으로 할지 어디를 검은색으로 할지 어떤 단계를 좁힐지 확 차이가 나게 할지를 저 수치를 통해서 좀 더 나눠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를 적용을 할 때 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블러를 사용을 해서 이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돌아가서 아까 아이디 패스 부분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요런 아까 아이디 그 오브젝트 아이디 패스에 요 빨간색 부분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뽑았어요. 저는. 그래서 요 검은 부분이 아니라 빨간색 부분.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은 없애줘야겠죠. 일단은 키 컬러 키를 이용을 해서 검은색 부분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에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기능이 있구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만 보면은 제가 빨간색을 제외하고 다 투명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검은색 부분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검은색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컬러 키라는 걸로 검은색 부분을 뽑아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 요런 레이어가 얹어져 있죠. 가장 위에. 근데 요거를 빨간색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엣지는 이제 필요가 없고 빨간색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이 전체 이미지에서 요 빨간색 영역만큼만 마스크로 요 부분만 뽑아내기 위해서 이 패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필요가 없고 요거를 일단 이 두 개 얘는 지워버릴게 헷갈리니까 요 두 개의 이미지를 베이스 이미지라고 하고 뭐 컬러라고 하든지 이게 원본 이미지 좀 헷갈리시니까 그냥 베이스만 놔둘게요. 베이스랑 빨간 부분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을 레이어를 가장 위에 올려 놓으신 다음에 베이스 요 맵에서 트랙 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요거. 그래서 트랙 매트에서 논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알파 매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알파 매트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를 나는 알파 영역으로 쓰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레이어는 요 부분밖에 없잖아요. 요 빨간 부분만 알파로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알파가 없고. 그래서 요 부분만 알파 매트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이미지에서 빨간 영역 부분만 이렇게 골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다시
원본 이미지를 깔아 주시면 되겠죠. 제일 밑에. 그러면 요, 요 친구가 가장 요 두 개의 이미지 요게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가장 밑에는 밑에 요런 이미지가 있고 빨간색 부분만 매트로 뽑혀 나온 이미지가 위에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빛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또 컴프로 묶어 주시고 매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고 뭐 빛나게 하는 효과 뭐 글로우 뭐 이런 게 있겠죠. VR 글로우는 뭐지? 그냥 글로우 이렇게 주시면은 요 부분만 뭐 빛나게 하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애드로 뭐 모드를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이제 주실 수가 있겠죠. 뭐 오퍼시티도 좀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뽑아서 쓸 때 매트로 쓸 때 아까 그 아이디를 사용을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요 빨간 아이디가 아니라 아까 요 멀티매트 아이디를 사용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은 녹색 부분, 주황색 부분이 녹색으로 표현됐고 파란색 부분이 파랗게 표현이 돼 있죠. 나는 주황색 애들만 요 랜덤 패스가 있으니까 주황색 부분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에 아까 컬러 키라는 게 있죠. 컬러 키라는 애를 이 아이디 패스 레이어에 적용을 해 주시고 내가 제외를 하고 싶은 색을 여기서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제외예요. 뽑아낼 색입니다. 그래서 나는 녹색 부분만 쓸 거야. 그러면 파란색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컬러 키 추가해서 검은색도 빼버리고 네, 컬러 키는 중복으로 계속 쓸 수가 있고 요거 이미지만 보면은 이렇게 녹색 부분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 베이스 이미지를 위에 있는 이 녹색 부분에만 매트로 쓰겠다. 그래서 트랙 매트에서 알파 매트 위에 있는 이미지로 해주시면 요 원래 이미지에서 녹색 부분만 이렇게 뜯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만 여기서 글로우를 주시게 되면은 요 영역 밖으로는 안 나가게 돼요. 요 영역 밖으로는 글로우 효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두 개의 펌프를 항상 묶어 줍니다. 네, 매트로 적용을 해 주시고 여기다가 글로우를 주셔야 요 밖으로 이제 효과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또 가장 밑에 원본을 이렇게 딱 깔아 주시면은 주황색 부분만 빛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빛난 상태로 뭐 렌더가 된 이미지만 필요하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빛나는 거를 뭐 이렇게 깜빡이게 하는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빛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나중에 여기가 빛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렌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렌더 자체가 지금은 이미지 한 장 좀 단순하니까 금방 됐지만
여러 프레임을 건다던가 좀 모델링이 무거운 애들은 렌더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렌더 패스를 미리 뽑아 놓고 왜 멈춘 것 같지? 렌더 패스를 뽑아 놓고 나중에 합성으로 퀄리티 좀 올려준다거나 처음에 의도하는 다른 작업들을 추가로 해야 될 때 미리 이런 패스가 뽑혀 있어야만 별도의 또 렌더를 하지 않더라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패스들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면은 퀄리티를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려줘도 뭐 졸작을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런 작업까지는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시간적 여유가 된다거나 하시면은 이런 렌더 패스를 뽑아서 합성하는 과정도 좀 졸작에 포함을 해 준다면은 뭐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 뭐 시간이 부족한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본 라이팅만 주고 뭐 애니메이션을 잡는다거나 그냥 모델링하고 텍스처하고 그다음에 셋업 리깅을 해서 살짝 움직이게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해서 졸작 준비를 아무튼 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릭터 그 턴어라운드 렌더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